근데 한지를 안 바르고 요새 서양식대로 이렇게 문을 맹길고 창을 맹길어 달아놓으면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방 안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문을 열어놔야죠. 창을 열어놔야죠. 근데 한지를 바른 방에서는 아무리 담배를 펴도 다 공기 빠져나가지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숨통이 트인 구조다. 그런 말이 생겨나는 게 한지라는 게 그만큼 이게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한국도 꽤 추운 지역이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나 창을 열어놓으면은 추워서 못 견디는 경우가 있지만 한지로 창을 해도 한 겹인데도 그렇게 추위를 도입을 안 해요. 막아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국에서도 그걸 두 겹, 세 겹을 창을 달거든요. 바깥창, 안창해서 맨 안에다 두껍다지까지 발라서 밀폐시키는 경우까지 있죠. 그러면 그 추운 삼동 겨울에도 그렇게 외부의 공기 때문에 추워서 떨고 앉았을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난방은 구들들인 방에서 바닥만 뜨뜻할 뿐이지 내부에다가 가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이 뜨뜻한 이유가 그렇게 공간을 밀폐할 수 있도록 맹길어 놓았기 때문에 방의 공기가 바깥으로 많이 배출이 안 되니까 내부가 공간이 그만큼 뜨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지라는 것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좋은 거는 한지는 공기 소통이 되잖아요.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닫아놔도. 그러니까 활짝 열지 않고 공기가 소통이 되니까 이게 좋은 거지. 만일에 유리창 같은 걸 달아놨으면은 이게 열지 않으면 공기가 소통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한지가 지니고 있는 특색을 아주 잘 활용한 것이 한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한옥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근데 이 한지를 이렇게 하고 또 안에다가 좀 두껍게 바른 해가서 하면 겨울에 덜 춥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겹, 세 겹 문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 떠드는 소리가 방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옛날 두껍다지도 그렇고 안에다가 다시 문짝을 또 두 겹, 세 겹 이렇게 맹겨 놓은 까닭이 바로 외부의 소통 관계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긴 사계절에 엄격하게 추위가 다르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겨울에 그 무서운 추위를 얇은 창호지 한 장 발라가지고 못 견디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엄동설안에 하도록 몇 겹을 해서 그걸 차단을 시키죠. 또 그 무더운 여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부가 그렇게 뜨겁지 않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맹길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한옥의 특성을 저희가 외국 가서 짓는 한옥에다가 발휘를 해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기 난방시설 안 해도 냉방시설 안 해도 이렇게 시원하네.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는 멕시코 쪽에 북쪽에는 노르웨이까지 가면서 한옥 수없이 많은 한옥을 지었는데 근데 세월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집 헐어버렸다는 얘기를 못 듣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그 집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신기하고 좋다고 그리고 되게 두들겨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꼭 유리만 바른 유리창
것보다는 유리창 안쪽에다 한지 바른 창호지를 다는 걸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면서 조절을 하면 생활의 편의를 충분히 도모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외국에 다니면서 느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옥 공부하면서 한국에서만 내가 했으면 이런 대화를 남한테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구라파르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저 남미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한옥들을 여러 군데 가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다 한국식의 특성을 그대로 하면서 그 기후에 걸맞는 거를 바깥 창에다 또 달아드리고 해서 비가 들이치더라도 유리창을 달았기 때문에 창호지가 찢어질 염려는 없잖아요. 그렇게 꼭 2중, 3중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세월이 몇십 년 잘 지냈는데 가끔 편지를 하시면서 참 좋은 집 살고 있다고 칭찬을 하시는 그런 칭찬을 가끔 들어요. 그리고 북극에서부터 남극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 가서 일을 했는데 동남아에서 지은 집에서도 그거 이 마루 가지고 나무 가지고 마루 까는데 마루 비가 와서 들이쳤는데도 다 터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칭찬을 하시고요. 또 북구 쪽에서도 눈이 와서 쌓였다가 헤어졌는데 나무가 하나도 터지지 않고 묘가 잘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저희가 그냥 마루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마루가 큰 나무 사이에다 판자를 끼웠기 때문에 큰 귀틀리에 붙잡고 있으니까 마루 널판이 갈라진다든지 할 염려가 그만큼 적은 거죠.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몇 년씩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 집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보완하는 방법을 날 통해서 배우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중국의 청와대학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 나라문화재연구소도 그렇고 많은 강의를 특강을 하더라고요. 각 대학에서 날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오랜 세월을 목조 건축을 지으면서 그 목조 구조물이 어떻게 기후에 적응하느냐 하는 거를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쪽 지방하고 북쪽 지방은 각자의 지역에 따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반도라는 것은 북쪽 기후하고 남쪽 기후를 둘 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후가 지닌 특성에 어울리는 집을 짓지 않으면 살림살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발달된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지혜가 축조된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적응을 하는 지혜를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국 가서 지은 집들이 이 지역에 이런 집들이 어떻게 견디지? 그러시거든요. 남미나 북극 같은데 북구라파 같은데 지었을 때도 그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못 쓰겠다 와서 고쳐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으셔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그 기후에 맞도록 집을 구조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궁리하셨구나. 그래서 고구려 땅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목적원분을 지으신 까닭이 바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구나 하는 거를 아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걸 적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오랜
한 세월 쌓아놓으신 거를 터득하고는 공부를 했다는 게 나한테는 큰 보배 중에 큰 보배죠. 그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책을 봐도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 선조들의 지혜를 오늘날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궁리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요새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걸 듣고는 배워서 우리 조상들이 사시던데 이런 거하고 한 맞춰보니까 참 그런 특색이 잘 맞네요. 그렇게들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건축만 공부한 교수들은 아이들한테 그걸 못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서양식 건물 공부하면서 서양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들이 지으신 아파트 같은 데서 이상한 병이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지난번 죽고 그런 사건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집 속에서 기후에서 오는 어떤 차이 때문에 생긴 병이 어떻게 해야 낫는지는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기후에, 기온에 걸맞게, 생활에 걸맞게 짓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한옥을 지으면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건축가들하고 토론을 하면 그쪽 건축가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참 대단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은 내가 조상님을 얼마나 잘 타고났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인복이 많아서 우리 한옥 공부를 국립박물관에서 시작했을 때 책상 위에서 글만 보고 배웠으면은 아마 그렇게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를 하시는 일을 국립박물관에서 맡아 하던 시절이 있어 50년대, 60년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의 남대문 고칠 때도 거기 양반들이 많이 가서 이 작업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또 거기 출신이니까 가서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밑에서 조선으로서 했죠. 근데 그 선생님들이 많은 그 전국의 문화재 수리를 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안동의 기와집들 그 많은 집을 고치실 때도 같이 데려가서 작업을 하셨는데